안녕하세요. 오늘 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 또 투자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유럽 금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 다시 좀 시끄러운 유가 문제,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 상황까지요. 기준금리, 수출, 증시, 환율. 네, 다 짚어볼 거고요.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다양한 최신 지표랑 분석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 엮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현재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투자 관점에서 뭘 점검해야 할지 딱 정리해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언뜻 보면 막 얽혀있는 정보들인데 이 속에서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중요한 시그널들을 딱 포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딱 요약하면요. 미국은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유럽은 반대로 금리 동결하면서 좀 신중한 모습이고 한국은 오히려 추가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쳤어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이슈가 유가를 좀 자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가장 관심들 많으실 미국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 보고서가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네. 헤드라인 수치는 사실 예상보다 좀 높아서 시장이 잠깐 놀랐잖아요. 네, 살짝 긴장했죠. 근데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본다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관련 세부 항목들은 오히려 괜찮았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요. 내릴 거다. 이 예상을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네. 자료 중에는 심지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총 5차례나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좀 공격적인 전망까지 있더라고요. 와, 5차례요. 그 정도 기대감이면 그게 바로 미 국채 금리를 확 끌어내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에는 좀 훈풍이 됐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료 중에 하나는 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의 양면성을 딱 짚었어요. 인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오히려 경기 침체 신호 아니냐? 이런 경고였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금리를 천천히 점진적으로 내리는 건 그동안 좀 고평가 논란이 있던 기술주 같은 성장주들한테는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네. 근데 인하폭이 크고 막 속도가 빠르면 사람들이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안 좋은다? 이렇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분석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균형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기술주 같은 성장 자산하고 또 경기가 좀 안 좋아져도 비교적 실적이 괜찮은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방어 자산, 이 둘 사이의 비중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균형. 역시 투자는 균형 감각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서양 건너서 유럽 상황 한번 보죠. 유럽중앙은행 ECB는 최근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제 중기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섣불리 추가 인하를 하진 않겠다. 이런 경계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특히 그 외신 기서 중에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 발언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렵게 잡아가고 있는 물가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꽤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유럽 경제가 성장 둔화 막아야 돼. 이거랑 물가 안정시켜야 돼. 이 두 목표 사이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당분간은 뭔가 더 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명확한 신호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럽 자산 투자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큰 그림에서 보면 유럽 내 금리 하락 기대감은 좀 꺾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유럽 배당주나 가치주 사자. 이런 전략은 이제 좀 더 신중해야 하고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쪽을 봐야 할까요? 제안했듯이 오히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수혜보는 방산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각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관련 기업들,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나아 보인다는 거죠. 유럽은 좀 더 핀셋처럼 골라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관련 자료들도 흥미로운 게 많았는데요.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부터 볼까요? 네. 한국은행이 경기 하방 압력, 그리고 또 안정세 찾아가는 물가, 이걸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2.50%로 또 내렸습니다. 네, 추가 인하했죠. 특히 주목할 부분이 통화정책 방향 보고서 요약본에도 나와 있듯이 0.25%포인트 추가 인하 가능성, 이걸 딱 명시적으로 언급했어요.
그게 중요하죠. 이건 앞으로도 좀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보여준 걸로 해석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기준금리 인하는 보통 채권 투자에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금리 내려가면 기존 채권 가격은 오르니까요. 네, 채권 시장 분석 자료에서도 그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금리 방향성을 보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맞아요. 이어서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9월 초 열흘간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는 꽤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산업동향 리포트를 보니까 특히 반도체랑 조선업종 수출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 제조업 경기가 드디어 바닥 짚고 이제 회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수출은 뭐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니까요. 특히 반도체, 조선 같은 주력 산업 회복세는 분명히 좋은 신호죠. 네. 다만 다른 자료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좀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세가 얼마나 강하게 또 얼마나 오래 갈지는 글로벌 수요 변화랑 같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지속성이 중요하겠군요. 다음은 증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은 3,300 후반대에서 약간 숨 고르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증시 분석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국내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것, 이게 투자 심리를 살린 주된 이유라고 꼽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수 전체를 막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또 추가 완화 기대감, 이런 건 시장에 돈이 더 풀릴 수 있다는 거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호재죠. 그렇죠. 여기에 반도체 사이클 반등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장비 소재 기업들은 물론이고 AI 관련 기술주까지 관심이 뜨거운 거고요. 네. 그리고 금리 부담이 줄면 가계 소비 여력도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내수 회복 관련 업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9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환율이 참 안 내려오네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달러가 막 혼자 강해지는 걸 어느 정도 누르고는 있는데 유가 변동성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같은 것들이 원화 가치가 세게 오르는 걸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외환시장 전망 자료들은 단기적으로 1,380원에서 1,400원 사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환율 변동성에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아, 네. 그게 문제죠.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론적으로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고 또 글로벌 요인들도 복잡하게 얽혀서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보내주신 자산 배분 전략 보고서에서도 강조했듯이 해외 자산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 위험을 그냥 안고 갈 건지 아니면 비용을 좀 들여서 환율 변동 위험을 막을 건지 이걸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환차익만 노릴 게 아니라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해요. 네, 국내 경제의 네 가지 핵심 축, 금리, 수출, 증시, 환율 자료 기반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글로벌 이슈로 돌아가서요. 최근 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유가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주요 원유 터미널 가동이 잠깐 멈췄었잖아요. 네, 그 사건 있었죠. 그 소식에 국제유가, 특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67달러 선까지 확 뛰기도 했고요. 네, 그게 전형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단기적으로 확 끌어올린 그런 사례였어요. 근데 또 자료 중에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글로벌 원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수 있다. 즉 공급 과잉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단기적인 불안 요인이랑 중장기적인 수급 전망이 서로 좀 부딪히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 심겨루기 하는 아주 복잡한 양상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일본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또 낮추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보내주신 외신 분석 자료에 있었는데요. 이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쪼이겠다는 신호를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유가 전망은 단기적인 사건들, 중장기적인 수요 공급 펀더멘탈, 그리고 각국의 정책 결정, 이런 게 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예측이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투자 전략 자료들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유가 변동에 민감한 정유, 해운, 항공, 화학 같은 업종에 투자할 때는 이런 불확실성을 충분히 알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여러 분석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단 유가 관련 자산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 0%에서 많아야 한 5에서 10% 사이 이 정도로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전술적 접근이 좋아 보입니다. 아, 비중 조절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만약 유가 상승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유가가 올랐을 때 정제 마진,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이익 개선 폭이 크거나 아니면 재고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르는 소위 재고평가 이익이 큰 기업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냥 유가 오를 것 같다고 관련 주식 막 사기보다는 개별 기업이 유가 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따져보는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유가 변동성에 대한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자료들 곳곳에 있던 투자 관점의 체크리스트를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금리입니다. 미국은 다음 FOMC에서 발표될 점도표 변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해 또 물가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톤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고요. 네, 발언 수위가 중요하죠. 유럽은 22 동결 기조가 확인됐으니까 경기 회복에 베팅하는 경기 민감 가치주 비중 확대는 좀 조심해야 하고요. 그렇죠. 신중하게. 한국은 기준금리가 2.50%까지 내려왔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 보내주신 채권 분석 자료 제안처럼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축소나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 추세 이런 걸 보면서 만기가 긴 채권 비중, 즉 듀레이션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걸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한국 채권 듀레이션 확대 검토는 아까 확인했던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전략이죠. 네,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동할 때 채권 가격 변동폭이 커지는데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라고 예상하면 가격 상승폭을 키우려고 의도적으로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니까요. 둘째, 실물 경제와 무역입니다. 한국의 9월 초 수출 3.8%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고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반도체 선행 지표나 선박수주 데이터 같은 걸 같이 보면서 제조업 이익 개선 추세가 이게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지속성이 확인돼야 국내 기업들 실적, 나아가 증시 전체 방향성도 가늠할 수 있겠죠. 셋째, 유가와 원자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유가 상승 압력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또 수급 균형점이 찾아질 가능성도 같이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옵션 같은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원유나 정유 관련 ETF를 한 번에 사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 사는 분할 매수 접근, 이런 게 자료들에서 제시된 방안들이었어요. 네, 변동성 클 때는 시점 분산이 기본이죠. 예측이 어려우니까요. 위험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환율입니다. 달러원 환율 1,390원대. 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요. 해외 주식이나 자산에 투자할 때 환율 변동 손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환노출과 환율 위험을 막는 환해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건 본인의 투자 목표랑 위험 감소 성향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네, 미국 국채나 달러 표시 자산 투자할 때도 투자 기간, 즉 듀레이션하고 환율 위험을 같이 관리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환율은 해외 투자 성과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환율 변동 가능성까지 꼭 고려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들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맞물리는 반도체 및 AI 관련 밸류체인, 네, 역시 반도체에 AI가 빠지지 않죠.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 확대나 방산 수주 증가 수혜가 예상되는 배당주, 인프라 관련주, 방산주, 안정적인 쪽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채권형 대체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이 유망 섹터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체크리스트 항목들은 저희가 앞에서 같이 분석한 거시경제 환경 변화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예를 들어 반도체 AI 섹터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하고 연결되고 배당 인프라 방산주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정책 수혜를 기대하는 전략인 셈이고요. 아, 네. 중요한 건 자료들을 통해 얻은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고민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자료들 덕분에 정말 폭넓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국은 완만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분위기고 유럽은 물가 안정을 우선하면서 좀 신중 모드, 한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완화 카드까지 고려하는 상황. 네, 각자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유가는 단기적인 지정학적 불안이랑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 기대가 막 섞여 있고요. 네,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시사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금리 하락 시 수혜볼 수 있는 자산, 기술주나 장기 채권 같은 거요. 이걸 활용하되 동시에 경기 둔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니까 포트폴리오에 방어적인 성격의 자산,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주식, 단기 채권 같은 걸 같이 담아서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네,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유가나 환율처럼 변동성이 큰 요인에 대해서는 예측에 기반해서 막 몰빵 투자하기보다는 나눠서 접근하고 필요하면 해지 전략을 써서 위험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위험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자료들에 담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현재 투자 상황을 점검하시고 또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시나리오는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와 자료에 기반한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정학적 충돌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기대하는 완만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아주 급격하고 깊은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얘기한 전망들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리고 그런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하는 것.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경제 퍼즐 조각들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